그래서 정말 진짜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이제는 양당의 이분법에 빠져서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을 무조건 적으로 몰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모두 적으로 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파 방송, 좌파 방송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인제 뭐 제가 전에는 김어준이나 이런 분들도 제가 좀 한때는 뭐 좀 좋게 봤었어요. 김어준이나 어떤 좌파 방송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인제 우파 방송 중에서는 인제 공병호 박사님도 제가 좀 이렇게 공병호 박사 채널을 보는 편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건강한 좌파, 건강한 보수는 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편으로 나누지 마시고요. 하나의 어떤 인격체, 상식체, 어떤 지식인 이런 걸로 봐야지 좌파 우파로 나눠서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농객이나 어떤 그 유튜버가 하는 말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한쪽을 뭐 어떤 음해하려고 하는 말투라든지 어떤 그 팩트가 전혀 없는 어떤 몰아세우기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요. 그런 채널들은 관심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극우가 되고 극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팩트를 자꾸 벗어나는 말들을 하고 선동을 하고 뭐 우파도 마찬가지고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채널들은요 아예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어그로나 관심을 먹고 사는 어떤 채널러들이 많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방송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금전적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기 영업을 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죠. 저도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야죠. 누구를 막 음해하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제가 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독자도 많이 늘고 조회수도 많이 늘고 뭐 후원 계좌 막 올려 가지고 막 후원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후원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계좌번호 막 얘기하고 막 올리고. 그런 분들 보면 뭐 다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다 그러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면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굉장히 몰아세우고요. 비판하고요. 막 팩트가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뭐 말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막 어떤 막 마녀 사냥하고 악마화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양하시고요. 어차피 이겁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떠먹어야 되는 물이에요. 물은 그러니까 양 정당이 같은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인제 흙탕물이 섞이기 전에 약간 이쪽에 좀 흙탕물이 있으면 이쪽은 약간 깨끗한 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차피 그 물은 섞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우물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우리가 국민들이 통째로 갈아 버리거나 물을 빼서 새로 빼서 새 물을 넣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 와중에도 이쪽 편으로 가르고 저쪽 편으로 가르고 이쪽은 깨끗하다 저쪽은 더럽다. 저쪽은 깨끗하다 이쪽은 더럽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영원히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제3의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3의 후보는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항상 제1의 후보, 제2의 후보가 야합을 하고 어떤 단일화를 해 버리는데 어떻게 제3의 후보가 이길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제1의 후보가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 제2의 후보나 제3의 후보가 몸이 닳게 해서 자기에게 잘 보이게 하고 자기들에게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보십시오. 우리가 뭐 먼 과거부터 얘기할 것도 없이 IMF 때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당했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수많은 정치인들의 약속, 얼마나 많은 어젠다 정책에 당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는 책임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난 겁니다. 자기네들 임기 끝나면 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거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가 탄핵을 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또 아주 또 기쁜 마음이 또 안 드는 게 뭐냐면, 지금 7년 사이에 두 번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도 아마 역사상 별로 없을 겁니다, 전 세계 역사상.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 이제 이재명 씨가 지금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탄핵이 돼서 인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 지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인제 이쪽 편에서 이쪽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끊임없이 또 건들 겁니다.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피해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지금 현재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가 아주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IMF가 또 다시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2025 년이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해라고, 항상 대한민국은 명운이 걸린 해였습니다, 항상. 북한 리스크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부터 해서 항상 경제가 심각했는데, 아마 2025 년, 2026년 한 2-3년 동안은 정말, 특히 인제 트럼프가 집권하는 이 3-4년 동안의 기간은 정말 대한민국이 참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 어떤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서 정말 허우적대느냐, 아니면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새천년을 맞이하는 어떤 그 새로운 세기를 만드는 어떤 발판의 도약으로 삼느냐, 아니면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 정말 이렇게 정치도 개판이고 막 이러다 보면 인제 북한 리스크나 어떤 뭐 중국이나 어떤 일본과의 어떤 그 지금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멀어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국지전이나 어떤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어떤 최악의 경우에 전쟁까지도 발발할 수 있는 어떤 최악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 앞으로 3-4년 동안의 기간 동안 빠르면 1-2년 내에 정말 큰 문제들이 닥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여야가 지금 힘을 합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여야를 한 몸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나눠서 보지 마세요. 이쪽 편은 착하고 이쪽 편은 더럽고, 이쪽 편은 착하고 저쪽 편은 더럽다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보고 그들을 몰아세워야 되고 감시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감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 거 다 내고, 정말 건강보험료부터 해 갖고 무슨 뭐 연금부터 해 갖고 뭐 무슨 뭐 부가세, 뭐 상속세, 증여세, 무슨 소득세, 취득세 어마어마하게 뜯기고 있으면서도 저들에게 지금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그래서 중앙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그 모든 어떤 그 기록, 소비의 기록이 인제 다 인제 중앙 정부가 인제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죠. 이게 인제 CBDC가 정착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는 뭐 안면 인식 기술부터 해 갖고요, 모든 전 인민의 어떤 그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뭐를 먹고 뭐를 사고 뭐 빤스를 몇 개 샀는지, 누구를 몇 명이서 뭘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학이 발전됐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게 인제 통제를 받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이 틈을 타서요, 지금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CBDC를 한다고 지금 이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삼성페이부터 무슨 여러 가지 페이 조건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현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내가 돈을 썼을 때 어떤 그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지출할 때. 근데 그 선택의 자유를 차단하고 무조건 이제 CBDC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이거 뭐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의 CBDC의 진행 상황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정부 말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지금 정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계엄령 안 한다고, 뭐 공개적으로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 대번에 지금 막 계엄령 해 갖고 난리 블루스 지금 일어나는 거 지금 뭐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IMF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괜찮다, 튼튼하다. 7일 만에 IMF 터졌어요. 걔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겪고도 아직도 정부를 믿습니까? 정권을 믿습니까? 정치인들을 믿습니까? 저는 국민들과 정치인들, 대한민국 그 정부와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감시해야 돼요.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전체를 감시해야 됩니다. 공수처한테 맡겨 놓을 일이 아니에요. 한쪽에 지지하는 집회, 한쪽을 지지하는 집회, 한쪽을 뭐 저주하는 집회, 각 정당끼리 싸우는 지지자들이 싸우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한 팀이 돼서 정치인들이나 정권을 정부를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그 어떤 그 정책을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저기 견제를 해야지. 이게 좀 반대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세금을 세계 최고로 많이 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답하다는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이재명은 착하고 윤석열은 나쁘다. 윤석열은 나쁘고 이재명은 착하다. 무슨 뭐 민주당은 구세주고 국민의힘은 악마고, 국민의힘은 구세주고 민주당은 악마다. 뭐 이런 이제 프레임을 이제 벗어야 우리가 국민들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7년 전인가요? 그 몇 년 전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시키면 대한민국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지 않습니까? 막 무슨 뭐 새로운 시대가 오고 막 그렇게 될 줄 알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얼마나 혼란이 많았습니까? 물론 뭐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지금 윤석열 때 문재인 씨 집권 끝나고 나니까 윤석열 씨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윤석열 씨 만약에 탄핵되고 나서 이재명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막 찬란한 뭐 대한민국이 역사가 펼쳐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 있지 않고요. 국민들이 이분법에 빠져서 좌파 우파의 어떤 논리에 함몰돼서 허우적대면요, 어떤 정치인이 나타난다고 해도요, 또다시 부패하게 돼 있고요. 또다시 스캔들이 있게 돼 있고요.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리스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